네, 121회 Y세미나 두 번째 이야기,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사업 확장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비금융 영역 중에서 금융 IT 시스템 솔루션을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발표하는 저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이 컨설팅 혁신사업본부의 이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입니다. 2022년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2022년을 한 해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 새롭게 고려해야 될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22년, 힘겨운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서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또 다른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3년은 누구나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저성장입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2023년 금융산업은 정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은행은 소폭 둔화되고 그리고 비은행업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다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매우 험난하지만 기술의 흐름은 계속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3년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 트렌드에서는 최적화, 확장, 개척 세 가지 주요 테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술료 중에서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 눈에 띕니다. 가트너의 책임 분석가는 인프라 기술은 자체 개발할 필요 없이 다양한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산업별 모듈식 구성 요소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기업은 시장의 민첩성 및 혁신, 시간 절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2027년까지 기업의 50% 이상이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가트너의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뱅킹 애저 서비스, 앞 세션에서 말씀드린 뱅킹 애저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형 뱅킹이 2년 안에 주류로 채택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뱅킹 애저 서비스가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에 있고 2년 이내에 주류로 채택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규모 10억 달러 이상이 은행의 30%가 2024년 말까지 새로운 수익 구조를 위해서 밭을 출시할 거고 또한 기존 참여 기업들은 더 풍부한 기능, 더 다양한 제품 및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협업 모델에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은행 참여자, 은행이 아닌 다른 쪽에서는 규제 대상 법인의 라이센스를 활용해서 은행 시장에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융회사는 금융 고객에게 파는 것을 잘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좋은 상품을 만들까? 이자가 높고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상품과 고객이 쉽고 빠르고 편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 규제혁신회의에서 금산분리 및 위탁 업무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 개선해서 금융과 비금융 융합을 촉진하고 그리고 상호 시너지를 제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IT 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 활성화 및 은행 앱 내에서의 음식 배달 등 중개 플랫폼 영업 허용 등의 주된 내용입니다. 빅테크로 표현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금융업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사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금융사 IT 시스템 구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 카드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는 각 기업의 규모, 그리고 신규 요구사항의 정도, 그리고 구축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다양한 구축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대형 금융기관과 그리고 업종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떤 노하우, 그리고 새로 도입하는 요구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인하우스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기업의 경우에는 SI 구축 사업자 아니면 서드파티의 솔루션을 통해서 최신 선행 사례를 빠르게 도입,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 신규 진출하는 경우 특정 기관의 솔루션 전체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는 국내 SI 사업자 솔루션 사례입니다. A사는 특정 그룹에 소속돼 있고요. 그 SI 구축사로서 그룹사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업무의 노하우에 대한 금융 솔루션을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금융 솔루션을 유사한 중소규모 아니면 후발 유사 기업의 업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를 접목을 해서 고객 비즈니스의 유연한 시스템, 그리고 신상품 탑재를 위한 올인원 서비스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내 비사 뱅킹 솔루션 사례입니다. 비사는 다양한 뱅킹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관의 코어 업무 소프트웨어, 그리고 업무 시스템 개발, 그리고 관련된 인터페이스 통합 소프트웨어로 금융기업의 코어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오픈소스로 설계를 해서 차세대 코어 뱅킹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왕성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 시사는 그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설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시사는 보험에서 시작을 했고요. 증권, 은행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종합금융 기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즉, IT 자회사를 통해서 금융 상품 판매에서 비금융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 비즈니스 노하우하고 그리고 IT 자회사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작은 승리는 개인에게 달려 있고 그리고 중간 규모의 승리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하지만 큰 승리는 플랫폼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강조,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우리가 솔루션 제품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동안 가트너에서는 또 여러 가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트너에서 제품화 전략으로 무장한 CIO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기능을 제품화해야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유형 식별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준으로는 비즈니스 기능이 현재 모범 사례로 보이는 것보다 명확한 개선사항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해당되는 비즈니스 기능이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모범 사례를 알고 있는 잠재 고객이 이 기능을 혁신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우선 인하우스와 솔루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우스 개발은 인하우스 제품은
유사한 도메인 사용자의 공통성을 찾지 못한 혼자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공통적인 기능, 그리고 개별 제품군의 기능, 그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통성을 발견하게 되고 반복적인 유사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면서 공통성과 가변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공통성과 가변성 분석을 통해서 기본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제품화 과정은 총 저희가 6단계를 일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기능을 정의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재사용 가능한 표준 기능의 식별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표준 기능을 식별해서 네 번째 공통 소프트웨어 표준 기능으로 제품 플랫폼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단계까지가 기본적인 솔루션을 정리하는 기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 5번째, 5단계부터는 개별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단계에서 공통화를 통해서 시장의 요구사항으로 확대되는 공통 소프트웨어 표준 기능으로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즉, 4단계까지는 개별적인 요구사항의 어떤 집합이었다면 5단계부터는 시장의 전체 요구사항의 집합으로 확대 발전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6단계에서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품, 그리고 도메인에 특정되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으로의 발전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도메인에 독립되어 있는 대량 소비자 시장으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일반적인 금융 서비스는 맞춤형 소프트웨어의 그 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통성과 가변성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범위와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공통성과 가변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공통성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가변성은 서비스로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공통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면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맞춤형 서비스로만 제공한다고 하면 고객들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이를 조합한 플랫폼으로 여러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비스와 제품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럼 저희가 거기서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 상당히 고민스럽고요.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 아키텍처 경고성, 그리고 유지관리가 주요 관심사인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통성과 가변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공통성과 가변성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사하지만 다른 사업 모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고민해놨던 맞춤형 소프트웨어 제품부터 표준 소프트웨어 제품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고요. 대다수의 금융 IT 시스템 구축은 왼쪽 첫 번째인 인하우스 개발과 두 번째 단계인 Asset Based 서비스 단계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프로그래밍 가능한 플랫폼 기반 구현, 그리고 네 번째인 컴피그 기반으로 구현하는 쪽으로 많이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소프트웨어 사업은 운영하는 방식과 집중해야 하는 기술이 다르지만 금융 IT 시스템에서는 점차 좌측 인하우스에서 우측 커먼 빌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팔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명확한 고객을 확인하기 전까지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을 통해서 고객 개발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확인된 후에 반복적인 영업 절차를 만든 후에 자본을 투입하고 소프트웨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 개발과 상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투이 컨설팅이 보유하고 있는 참조 모델입니다. 저희가 보고있는 에셋이고요. 저희 모델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솔루션 소프트웨어 제품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입니다. 저희 참조 모델은 가변성을 공통화하기 위한 과정의 소프트웨어 어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일단 보험업의 참조 모델이고요. 고객의 요구사항부터 비즈니스 및 디지털 전략 과제, 그리고 관련된 프로세스, 매뉴얼, 화면, 데이터의 소스 레벨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이 컨설팅은 다양한 보험사의 프로젝트를 반영해서 보험 참조 모델 기반으로 신속하게 투비 과제를 발굴하고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접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공통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것 같고요. 그것을 저희도 같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융사의 비금융 영역 사업 확장 전략, 금융 IT 시스템 솔루션을 통한 비금융 사업 확장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